안녕하세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최고의 관객 수를 달성하며 이슈가 되었던 왕가 사는 남자 때문에 또 다른 K영화가 다시 안방극장을 뒤흔드는 이유란 주제로 이야기해보고, 이 K영화에 열광하는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대한민국 극장가에는 전무후무한 대기록이 작성되었습니다. 장항준 감독이 연출하고 배우 유해진이 주연을 맡은 사극영화 왕가 사는 남자가 누적 관객수 1691만 명을 돌파하며 대한민국 역대 영화 흥행순위 2위에 등극하는 기염을 토한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소 침체되어 있던 극장가에 단비처럼 찾아온 이 메가 히트작은 단순히 한 편의 흥행 성공을 넘어 문화계 전반에 거대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화두는 단연 13년 전 개봉한 한재림 감독의 사극 명작 영화 관상의 이례적인 역주행과 재조명 현상입니다. 왕사남이 한창 인기를 유지할 때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등 주요 OTT 플랫폼에서는 관상이 인기 콘텐츠 상위권에 다시 이름을 올리며 역대급 사극 신드롬의 중심에 섰습니다. 하나의 역사적 비극을 전혀 다른 두 시선으로 바라본 두 영화, 신작의 흥행이 어떻게 과거 명작의 가치를 다시금 증명해내고 있는지, 그리고 당시 세계 영화계를 놀라게 했던 외신들의 극찬을 통해 관상이 시대를 초월해 사랑받는 이유를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두 영화, 개우정난의 서막과 비극의 종말, 왕가 사는 남자와 관상은 조선 단종기라는 동일한 역사적 타임라인과 인물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상은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 단종의 왕위를 빼앗기 위해 일으킨 개우정난의 서막과 그 폭풍 같은 과정을 천재관상과 김내경의 눈을 통해 다룹니다. 이 영화는 권력을 향한 잔혹한 야망과 피핏 정치투쟁이 극의 중심을 이룹니다. 왕가 사는 남자는 개우정난의 결과로 결국 왕위에서 쫓겨나 강원도 영월 청룡포로 유배된 어린 선왕 단종의 마지막 유배 생활과 최후를 다룹니다. 권력의 중심지가 아닌 외딴 시골 마을에서 촌장 어도와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인간적 교감을 스크린에 담아냈습니다. 즉, 대중에게 있어 관상은 전반부의 거대한 파도였고, 왕사남은 그 파도가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비극적인 잔해이자 후속 이야기인 셈입니다. 왕사남을 관람한 관객들은 극중 처절하고 나약하게 묘사되는 어린 단종의 운명에 눈물을 흘린 뒤 자연스럽게 의문을 품게 됩니다. 대체 어째서 저 어린 왕이 저 먼 유배지까지 쫓겨나 저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완벽하고도 시네마틱한 해답을 주는 작품이 바로 영화 관상입니다. 관객들이 극장을 나선 뒤 자연스럽게 OTT를 켜고 관상을 다시 찾아보는 연쇄 관람 패턴이 형성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두 영화의 캐릭터 스토리가 맞물리는 지점 역시 흥미롭습니다. 장항준 감독은 왕사남에서 역사적 원흉인 수양대군을 화면에 직접 등장시키지 않는 과감한 연출을 선택했습니다. 대신 거구의 풍채를 지닌 압도적인 비주얼의 한명회를 전면에 내세워 보이지 않는 수양대군의 거대한 공포를 간접적으로 극대화했습니다. 이러한 왕사남의 영리한 연출은 역설적으로 관상 속 이정재가 연기한 수양대군의 이미지를 소환해냅니다. 대중은 왕사남에서 느낀 한명회의 서늘한 공포의 끝에 존재하는 진짜 흑막을 보기 위해 관상을 다시 봅니다. 한국 영화사상 가장 완벽한 인트로 중 하나로 꼽히는 수양대군 등장씬은 왕사남의 흥행 덕에 유튜브와 쇼폰 플랫폼에서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재소비되고 있습니다. 사냥개들을 거느리고 늑대 가죽을 뒤집어 쓴 채 등장하는 이정재의 잔혹하면서도 매혹적인 아우라는 현재 관객들에게 왕사남의 비극을 완성하는 장르적 쾌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관상의 재조명은 단순한 국내 트렌드에 그치지 않습니다. 개봉 당시 유수의 외신과 글로벌 평단은 이 영화가 가진 웰메이드 사극으로서의 가치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관상이 왜 13년이 지난 지금 보아도 촌스럽지 않는 명작인지는 당시 해외 평론가들의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 고스란히 증명됩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매체 버라이어티는 당시 평론을 통해 배우들의 신들린 연기력과 캐릭터의 깊이를 극찬했습니다. 날카롭고 민첩하며 탐욕스러운 수양대군을 연기한 이정재는 마치 한 마리의 늑대 같은 강렬하고 생생한 연기를 선보인다.
야심 가득한 마키아벨리스트적인 중량감 있는 역할을 완벽히 소화해낸 그는 오만한 귀족의 자태를 풍기며 스크린을 압도한다. 백윤식 역시 수양대군의 숙적인 김종서 역을 맡아 기계 넘치는 연기를 펼친다. 그는 단순히 호랑이의 외형적 특성을 흉내내는 수준을 넘어 캐릭터의 배짱과 끈기 그리고 묵직한 힘을 불어넣는다. 관상이 가장 감동적인 지점은 신분의 거대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국 냉혹한 세상 속에서 자식들의 생존을 걱정하는 아버지들의 가슴 아픈 평행 이론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 하모니는 이 영화를 단순한 정치 스릴러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라고 극찬합니다. 글로벌 영화 전문 매체 스크린 데일리 또한 이 영화가 가진 대중성과 보편적 메시지에 주목하며 호평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정재는 영화 신세계와 도둑들에 이어 왕위를 찬탈하려는 폭군 역할을 맡아 그야말로 눈부신 전성기적 기량을 보여준다. 김혜수 또한 극의 중심에 서지 않을 때조차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낸다. 조연진은 이종석과 조정석 역시 자신들의 강점을 10분 발휘하여 배우에게 충분한 내러티브와 입체감을 부여했다. 한국의 독특한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잘 모르는 해외 관객들에게는 다소 러닝타임이 도전일 수 있으나 인간의 야망과 운명이라는 보편적인 주제 덕분에 국내 관객 모두에게 대단히 보람있고 가치있는 관람 경험을 선사한다라고 극찬합니다. 외신들의 분석처럼 관상이 오랜 시간이 흘러서도 생명력을 유지하는 본질적인 힘은 운명론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의 처절한 사투라는 영원불멸의 철학적 메시지에 있습니다. 김내경은 사람의 얼굴을 통해 성격과 미래를 완벽하게 맞추는 천재입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역사적 비극을 막으려고 궁에 들어가 분투하지만 결국 역사의 도도한 흐름 앞에서는 한낱 무력한 개인일 뿐이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 바다를 바라보며 내뱉는 그의 독백은 이 영화의 정수입니다. 이 대사는 역대급 흥행을 기록한 왕가 사는 남자와 고스란히 연결됩니다. 왕사남의 주인공인 유해진과 마을 사람들은 거대한 바람이 만들어낸 파도에 휩쓸린 또 다른 평범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영화 관상에 열광하는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이정재의 수양대군 등장시는 내가 본 모든 역사 영화를 통틀어 가장 압도적이고 소름 돋는 순간이었습니다. 늑대 가족을 두르고 사냥개들과 함께 걸어 나오는 그의 카리스마는 화면을 뚫고 나올 것 같았고 악역임에도 매혹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송강호는 초반에 유쾌한 희극적 모습에서 후반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는 비극적인 아버지로 완벽하게 변신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그가 보여준 처절한 눈물 연기는 영화가 끝난 후에도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천안과 매부 관계로 나오는 조종석과 송강호의 초반 콤비 연기는 그야말로 전설적인 수준의 티키타카를 보여줍니다. 사극이라는 무거운 장르 안에서 이토록 자연스럽고 세련된 유머를 구사할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고 그게 완급 조절이 완벽했습니다. 김혜수가 연기한 연홍은 남성 중심의 정치 싸움 속에서도 자신만의 색깔과 주도권을 절대 잃지 않는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그녀가 화면에 등장할 때마다 화려한 의상과 압도적인 아우라 덕분에 스크린 전체가 밝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백윤식의 묵직한 호랑이상 연기부터 이종석의 비극적인 아들 연기까지 단 한 명도 겉도는 배우가 없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립니다. 모든 캐릭터가 명확한 서사와 입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2시간 20분의 긴 러닝타임이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의 생김새로 사람의 운명과 성격을 꿰뚫어 본다는 한국 특유의 전통 소재가 이토록 긴장감 넘치는 정치 스릴러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실제 역사적 사건인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 과정에 천재 관상가라는 가상의 인물을 끼워 넣는 서사 구조가 매우 정교합니다. 역사적 결과를 이미 알고 보더라도 주인공의 눈을 통해 사건이 전개되면서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영화 초반부는 시골 한량들의 유쾌한 코미디처럼 시작했다가 중반 이후 궁중암투가 시작되며 순식간에 잔혹한 스릴러로 돌변합니다. 이러한 급격한 톤의 변화가 전혀 이질적이지 않고 오히려 주인공이 마주한 운명의 잔인함을 극대화하는 훌륭한 장치였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비극적인 미래를 바꾸려 발버둥치지만 결국 그 행동이 비극을 완성하게 만드는 구조가 그리스 비극과 닮았습니다. 운명을 거스르려는 인간의 무력함과 처절함이 서사적으로 완벽하게 구현된 웰미드 잔혹동화 같은 영화입니다. 단순히 왕자를 두고 싸우는 권력투쟁을 넘어 거대한 시대의 흐름 앞에 개인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깊이 있게 성찰하게 만듭니다. 스릴러적인 재미로 시작했다가 인생과 운명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안고 극장을 나서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15세기 조선시대를 재현한 궁궐의 인테리어, 정교한 소품, 그리고 인물들의 성격을 대변하는 의상들이 눈을 사로잡습니다. 시각적인 아름다움이 단순히 배경에 그치지 않고 인물들의 사회적 위치와 긴장감을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전달해 줍니다. 개봉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 다시 보아도 연출, 연기, 대사, 음악 중 그 어느 것 하나 세월의 촌스러움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더 빛나는 명작이며 한국 시네마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가장 먼저 봐야 할 필수 관람 영화입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2026년의 관객들은 왕사남을 통해 바람에 쓸려간 이들의 슬픔을 목격하고 관상으로 돌아와 그 바람의 잔인한 실체를 확인합니다. 이 두 영화의 상호작용은 한국 사극영화 역사상 가장 완벽한 컨텐츠적 연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명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운 명작을 통해 더 깊고 풍부하게 부활할 뿐입니다. 1600만 관객을 사로잡은 왕가 사는 남자의 열풍이 식지 않는 한 이를 완성하는 완벽한 퍼즐 조각인 관상을 향한 대중과 평단의 찬사 역시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